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고대 세계를 양분했던 두 거대한 제국, 바로 페르시아와 로마 이야기인데요. 이 두 제국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초대형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둘이죠. 그런데요, 이 둘 다 엄청난 땅을 다스렸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다름을 끌어안은 페르시아, 그리고 다른 한쪽은 질서를 창조한 로마. 이 철학의 차이가 그냥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법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유산까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국의 황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개의 다른 민족, 다른 언어,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나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두 제국이 풀어야 했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질문에 먼저 답을 내놓은 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해법은 다름을 통한 통합이었죠. 기원전 6세기에 등장한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은요, 그냥 힘으로만 찍어 누른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정복한 민족들에게 했던 말은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너희들 원래 살던 대로 살아라. 종교도, 언어도, 법도 건드리지 않을게. 대신 세금 잘 내고 우리 왕한테 충성만 해. 이게 다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런 관용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이 키루스 원통입니다. 페르시아의 창시자 키루스 대왕의 정책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볼까요? 바빌론을 정복했을 때 약탈을 금지했고요.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 신전들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키루스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오히려 해방자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죠? 자, 그럼 이런 관용 정책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수준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사트라프라는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고 왕의 길이라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했죠. 또 행정 언어로 아람어를 사용해서 효율성을 높였고요. 결국 페르시아한테 관용은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다민족 제국을 가장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똑똑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제국이 페르시아처럼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해법을 들고 나온 제국이 있었죠. 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로 그 이름, 로마입니다. 로마의 해법은 이거였습니다. 같음을 통한 통합. 페르시아가 다름을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했다면 로마는 아예 그 다름을 없애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질문의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면 저들의 다름을 그대로 유지시켜줄까를 물었다면 로마의 질문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우리 로마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마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제국 어디서나 통하는 로마법, 행정과 교양의 언어였던 라틴어, 그리고 단순히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닫고 도시를 건설했던 로마 군단.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이건 정복한 사람들을 하나의 로마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녹여내기 위한 거대한 동화 프로젝트였고 그 중심에는 바로 질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제국이 꿈꿨던 최종 그림은 각각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구성원이 된다는 건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로마에서는 달랐죠. 법 아래 시민이 되는 거였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사실상 시민권 개념이 희박했지만 로마는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갔죠. 최종 목표 자체가 페르시아는 다양성의 공존, 로마는 단일한 로마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이 거대한 동화 프로젝트는 바로 이해 서기 212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카라칼라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제국 안에 사는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버린 거예요. 이제 너희 모두가 로마인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이런 차이는 종교 정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페르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어요. 특별한 충돌이 없었죠. 반면 로마는 어땠나요? 처음엔 관용적인 척하다가도 결국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죠. 그러다가 나중엔 아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결국 국교로 삼아버리잖아요.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한 또 하나의 통합도구로 종교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들어보면 페르시아 모델도 굉장히 성공적이고 세련됐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 페르시아보다 로마의 유산을 훨씬 더 크게 느낄까요? 왜 법이나 정치 시스템을 얘기할 때 페르시아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로마만 이야기할까요? 이게 바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 답은 바로 로마가 남긴 제도적 유산에 있습니다. 로마법, 공화정, 시민권이라는 개념, 그리고 오늘날 서구 정치에서 쓰는 수많은 용어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시스템이죠. 말하자면 로마는 후대에 국가를 운영하는 하드웨어를 물려준 셈입니다. 반면에 페르시아는 어땠을까요? 페르시아는 관용이라는 철학,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남겼습니다. 물론 사트라피 같은 행정제도가 후대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 핵심은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이 강력한 아이디어는 안타깝게도 서구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말 그대로 사라진 대안 모델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국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페르시아는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가 되려고 했고, 로마는 다름을 흡수해서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거대한 모자이크와 모든 걸 녹여버리는 용광로, 바로 그 차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다문화 세상은 과연 어느 쪽의 길을 더 따르고 있는 걸까요? 다름을 품으려 했던 페르시아일까요? 아니면 하나로 만들려 했던 로마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